새벽의 채빵실은 늘 조용했다. 점토로 만든 손들이 반죽을 누를 때마다 바닥은 미세하게 숨을 쉬었다. 그날도 빵은 부풀었고 오븐은 정확한 온도로 예열되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반죽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이 제빵소에는 오래된 공정 가이드가 있다. 점토 골렘은 감정을 갖지 않으며 감정을 불어넣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는다. 빵은 음식이어야 하고 음식은 생명이 아니어야 한다. 만약 반죽이 스스로 모양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건 동화적 결함으로 분류된다. 결함은 수정되거나 번호로 대체된다. 그는 골렘이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처음엔 귀엽다고 느꼈다. 손가락이 없는데도 주름을 잡는 방식이 이상하게 섬세했기 때문이다. 반죽은 탁자 위에서 한번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밀가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죽은 오븐에 들어가기 전 항상 같은 쪽으로 몸을 말았다. 마치 기다리는 자세처럼. 공정 가이드는 명확했다. 살아있는 빵은 생산 금지. 그래서 관리자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름을 주지 말 것. 호칭 대신 일련 번호를 새길 것. 그날부터 반죽에는 숫자가 찍혔다. 1, 2, 3. 숫자가 찍히면 반죽은 잠잠해졌다. 숨소리 같은 기포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그는 실수로 숫자를 잘못 찍었다. 4 대신 9. 그 순간 반죽이 아주 작게 갈라지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입 모양을 만들었다. 그는 그게 오류 로그에 남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다시 숫자를 눌렀다. 더 깊게. 어두운 제빵소 내부, 돌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새벽 4시. 규칙 제1항. 점토 골렘은 반죽을 바라보지 않는다. 작업자는 골렘의 시선이 반죽대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골렘이 반죽을 응시하는 순간 반죽은 더 이상 밀가루와 물의 혼합물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공정의 근본적인 전제를 흔들며 이후 모든 단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골렘의 고개는 항상 좌측 15도 각도로 고정되어야 하며 시선 추적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골렘이 반죽을 바라보았다면 해당 배치는 즉시 폐기하고 골렘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오븐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속삭임, 온도계가 불규칙하게 떨린다. 규칙 제2항. 반죽이 형태를 먼저 제안할 경우 즉시 번호를 부여한다. 반죽이 스스로 특정 형상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이는 자발적 의지의 발현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반죽에는 즉각적으로 고유 번호를 각인해야 하며 번호 부여 시점부터 해당 반죽은 별도의 관찰 대상이 됩니다. 형태 제한은 대개 모서리가 둥글게 말리거나 중심부가 스스로 함몰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번호는 식용 잉크로 표면에 직접 새겨야 하며 번호 부여 후 최소 17분간은 해당 반죽을 이동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반죽이 부여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입니다. 기록대 위 잉크가 마르지 않은 장부가 펼쳐져 있다. 규칙 제3항. 이름은 기록되지 않으며 발음되지 않는다. 작업장 내에서 어떠한 고유 명사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죽, 빵, 그리고 골렘조차 이름으로 호명되는 순간 개별적 존재로 고착되며 이는 대량 생산 시스템의 익명성을 파괴합니다. 번호만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식별 수단입니다. 과거 작업자 한 명이 특정 반죽에 애칭을 붙인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반죽은 오븐에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름은 애착을 낳고 애착은 공정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작업자들은 서로를 호명할 때도 배정된 작업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개인의 정체성이 아닌 역할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발효실 문틈으로 푸른빛이 새어나온다. 규칙 제4항. 번호는 3자리 이하로 제한한다. 4자리 이상의 번호는 반죽에게 과도한 개별성을 부여합니다. 실험 결과 1000번 이상의 번호를 받은 반죽들은 일반 빵과는 다른 질감과 무게를 나타냈으며 일부는 섭씨 250도의 오븐 내에서도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3자리 번호 체계는 적절한 수준의 구분과 익명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1부터 999까지의 범위 내에서 순환 사용하며 999 이후에는 다시 1로 돌아갑니다. 번호가 재사용될 때 이전 번호의 기억이 잔류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각 사이클이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반 위 번호가 지워진 빵 하나가 홀로 놓여있다. 규칙 제5항. 번호가 지워진 빵은 출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번호의 소실은 해당 빵이 제조 과정의 정상적인 흐름에서 이탈했음을 의미합니다. 번호가 지워지는 원인은 다양하나 대부분은 오븐 내부의 온도, 불균형이나 반죽 자체의 거부 반응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빵은 외관상 정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섭취 시 예상치 못한 감각적 경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번호 없는 빵은 별도의 회색 용기에 포관되며 월말에 일괄 처리됩니다. 작업자들은 이 빵들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처리 과정은 반드시 보호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골렘의 손이 멈춘 반죽 때 시간이 정지한 듯한 정적. 규칙 제6항. 골렘이 반죽을 멈추면 공정을 초기화한다. 골렘의 작업 중단은 시스템 전체의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진행 중이던 모든 반죽은 폐기하고 작업대를 완전히 청소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골렘이 멈추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부분 반죽의 저항이나 작업장 내부의 미세한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정 초기화는 단순히 재시작이 아니라 작업장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리셋하는 의식적 절차입니다. 골렘을 재가동하기 전 최소 30분의 대기 시간을 가지며 이 시간 동안 작업자들도 작업대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냉각대에서 빵이 스스로 식어가고 수증기조차 올라오지 않는다. 규칙 제7항. 빵이 스스로 식는 경우 원인을 추적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빵은 오븐에서 나온 후 주변 온도에 의해 점진적으로 식습니다. 그러나 일부 빵은 외부 온도와 무관하게 급격히 냉각되며 이는 빵 내부의 열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조사하려는 시도는 더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과거 연구팀이 온도 센서를 삽입한 결과 센서가 영하의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작동을 멈췄습니다. 자발적 냉각빵은 즉시 격리하되 어떠한 분석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찰하고 기록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궁금증은 때로 대가를 요구합니다. 번호판에 중첩된 숫자들, 이중으로 찍힌 흔적이 선명하다. 규칙 제8항. 번호를 2번 찍은 흔적은 수정하지 않는다. 이중 번호는 실수가 아닌 징후입니다. 번호가 겹쳐 찍힌 빵은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를 수정하려는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우개나 칼로 긁어내면 빵의 표면이 손상되는 것을 넘어 내부 구조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수정을 시도한 빵들은 내부가 텅 비어 있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조밀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이중 번호 빵은 별도로 표시하여 관찰 대상으로 분류하며 72시간 동안 격리 보관 후 안정화되면 제한적으로 출하할 수 있습니다. 중첩은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오븐 내부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 반죽이 진동한다. 규칙 제9항. 반죽이 소리를 낼 경우 오븐 온도를 조정한다. 반죽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내부 기포의 팽창률이 비정상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효모의 과잉 활성화 또는 반죽 자체의 거부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소리가 들릴 경우 즉시 오븐 온도를 현재 설정값에서 15도 하향 조정하고 5분간 유지한 후 서서히 원래 온도로 복귀시킵니다. 이 과정은 반죽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해야 합니다. 소리의 종류는 다양하나 대부분 낮은 윙윙거림이나 간헐적인 팝 소리로 나타납니다. 작업자는 소리를 녹음하거나 모방하지 않아야 하며 단지 온도 조정이라는 정해진 대응만을 수행합니다. 먼지 쌓인 매뉴얼 동화책처럼 장식된 표지가 핏발했다. 규칙 제10항. 공정 가이드는 동화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 규칙들이 비유나 은유로 쓰였다고 생각하는 순간 작업자는 실제 상황을 오판하게 됩니다. 점토 골렘 형태를 제한하는 반죽, 소리내는 반죽은 모두 문자 그대로의 현상입니다. 과거 신입 작업자들이 이를 상징적 표현으로 받아들여 규칙을 소홀히 한 결과 여러 차례 공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시적 허용이나 과장 없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조항은 반복 검증된 대응 매뉴얼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 보일지라도 여기서는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주의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빵소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규칙은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하며 호기심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번호를 기억하십시오. 이름을 잊으십시오. 골렘을 신뢰하되 바라보지 마십시오. 빵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며 반죽은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매 교대조마다 규칙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러나 제시팡은 속으로만 읽으십시오. 야간 근무 중 반죽대 주변에서 그림자가 움직여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상입니다. 이곳을 떠날 때는 신발에 묻은 밀가루를 완전히 털어내십시오. 밀가루는 기억을 간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999번 이후의 빵에게 1000이라는 번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날 출하된 빵에는 모두 번호가 있었다. 어느 곳도 이름을 갖지 않았고 어느 곳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5분 뒤편에서 점토 골렘 하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이라면 처음으로 지킬 규칙은 무엇이었을까?